왜냐면 내가 또 써야 될 일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래가지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 블루그린이에요. 그죠? 이게 4번이에요. 4번. 블루그린은 일단 어떤 느낌이 드세요? 블루그린 이러면. 그러니까 항상 컬러를 이야기를 할 때는 이 색깔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내가 느껴지는 어떤 이미지, 또 느껴지는 감정, 이런 것들이 빨리 내가 내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 그렇게 되면 이미지화를 빨리 시킬 수가 있어요. 어떠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편안한 느낌, 안정된 느낌. 편안한 느낌, 안정된 느낌. 그쵸. 편안하고 안정되다. 근데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어떤 걸까요? 블루그린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 예, 우리 한 선생님. 한인 선생님. 차갑다? 그럼 한정희 쌤. 블루하고 그린하고 같이 있는 색이니까, 음, 굉장히 자, 그렇게 불안이 생각하면 깊다? 안 돼. 그럼 이게 그냥 이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 그냥 그 네네네. 색깔이 나에게 주는 나의 지금 감정의 키워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음, 저는 약간 불안하다? 불안하다. 김문순 쌤. 아까 말한 그대로 그냥 편안하고 안정되고 그런 건데. 그죠. 보세요. 세 분이 똑같이 블루그린 하는데 다 다르죠. 자, 오늘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컬러라고 하는 것은 키워드만 가지고 움직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빨강, 파랑, 노랑이라고 하는 이 색의 삼원색을 통해서 이 색깔들을 1차색, 2차색, 3차색, 4차색, 5차색, 6차색, 7차색 쭉 색깔이 들어가면서 사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14만 4천 개의 컬러란 말이죠. 몇 개라고요? 13만. 14만 4천 개의 컬러가 우리가 볼 수 있는 컬러예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볼게요. 내가 지금 컬러를 아는 게 몇 가지일까? 내가 조금 굵게 써야 되겠네요. 내가 아는 컬러. 과연 몇 개냐는 거죠. 그리고 느껴지는 감정, 기분, 뭐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이 있어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어떤 느낌이냐는 거예요. 그럼 지금 고작해도 많은 사람들은 12개, 24개, 그리고 디자인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뭐 36개, 뭐 186개 이렇게 정도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디자인의 어떤 컬러 감각, 배치 뭐 이런 내용들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어떤 감정, 감성 이런 것들을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컬러가 가지고 있는 색채가 가지고 있는 그 내면 속의 것들을 통해서 이 컬러 수비학, 색채 수비학 또는 색채 심리 또 컬러의 어떤 가지고 있는 특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예를 들어서 블루그린이에요. 그러면은 좀 이 사람 현실적이야. 그리고 이 사람은 좀 책임감이 강하고 리더십이 있어. 그리고 굉장히 규율적이야. 뭐 성실해. 여기 있는 키워드만 딱 말을 했을 때는 그래요 하는데 뭐가 안 되죠? 이 스토리텔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블루그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당신은 있잖아요. 인내심이 강하고 끈기심이 있어요. 끈기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에너지가 있고, 그리고 내가 일을 해 나갈 때 좀 불편하다라고 하면 당분간 그 자리를 피하기를 원하기도 하죠.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컬러에 대해서 내가 느껴지고 또 그 사람이 느껴지는 감성들을 믹스하지 마시고 온전히 내 생각이 아닌 그 사람이 느껴지는 것들을 통해서 스토리텔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컬러 심리든 수비학이든 어떤 거든, 그러니까 컬러에 관한 모든 것들은 그런 거죠. 그래서 자, 이 블루그린, 예,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인순, 예, 한사모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키워드. 자율성, 실용성, 현실적, 책임감, 자기 완결력, 안정, 질서, 논리적, 총명, 충실, 합리적, 인내력, 견실함, 자존심, 신중, 성실, 밸런스, 계속성, 변함없음, 지킴. 네. 자, 여기에서 모르는 단어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한 선생님, 네. 밑에 내용을 한번 좀 읽어주세요. 교수님 죄송해요. 저 여기 딴 데 와 있어가지고 교재가 없어요. 그러시구나. 죄송합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 김 사모님 한번 좀 읽어주세요. 블루그린은 지구처럼 안정되고 풍요로운 환경을 만들고 지키는 수호자입니다. 현실 세계의 기초를 다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발 밑을 보고 착실히 전진하는 견실함이나 전통이나 기초를 존중하는 상식 타입으로 남이 말하지 않아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선택해 행동으로 옮기는 자율적 견실한 사람입니다.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제대로 그것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식이나 경험을 하나하나 소중히 쌓아 올리는 것을 중심에 실패나 성공을 거듭하면서 배우고 노력해 바라는 것을 얻습니다. 그만큼의 지속력과 인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 전문 분야나 기술을 몸에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견실함은 조심성이며 신중하고 성실한 노력가입니다.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대처할 수 있도록 최악의 상황까지 상정한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여분을 깎아내리고 보다 심플하게 집약해 형태로 다스리는 능력은 경험을 쌓을 정도로 닦여갑니다. 자기 어필은 그다지 능숙하지 않으며 너무 솔직하기 때문에 서세는 능숙하지 못합니다. 인내력의 강함이나 어떤 일이라도 맡은 것에 대해서는 불평하지 않고 해내는 책임감으로부터 또 조직 내의 역할을 가지는 것이 힘을 발휘하기 쉬우며 현실을 응시해 상황을 분석하고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세우는 관리 능력은 기회보다 위기에서 힘을 발휘해 조직에 있어서 중요한 인재가 될 것입니다. 단지 룰을 준수한 나머지 사람의 감정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의 위에서는 포지션을 얻었을 때에는 모든 것을 사각사면으로 끼워 넣지 않는 유연성도 중요합니다. 책임감의 강함과 확실히 전진하고 싶은 생각으로부터 얻는 정보의 진위에는 민감하고 특히 사람의 말에는 신경질
뭐, 신경질이 돼요. 신경질이 되어 믿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공격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민하다는 인간관계, 말이에요. 네, 예민. 인간관계에 대해도 처음에는 신중하고 낯가림이 많지만 차분히 시간을 들여 신뢰관계를 구축해 정이 깊어질수록 보살펴 줍니다. 또 약자에 대한 배려도 강하고 뭔가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수비의 강도는 자기 자신에게 적합하고 있어 자신의 테리토리를 지키는 것도 소중히 하고 있어 주위에서 한눈에 띄는 자신의 영역이나 포지션을 확립하는 것이 안정으로 연결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블루 그린 이렇게 하면 그 키워드 속에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어떤 거예요? 바로 상담 내용이에요. 이 사람들과 상담을 할 때 이 상담에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스토리텔링의 예, 기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은 그 현실적인 어떤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대로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전문적인 어떤 분야에서 좀 기술을 익힌다면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상대가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너에게 도움이 될 텐데 너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니?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통계적인 거기 때문에 100% 정확하지가 않고 100% 확실하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분들이 공부되어지고 또 공부되어지고 하면서 종합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내담자와 상담을 하게 되고 그 내담자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얻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그대로만 다 말을 한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맞지는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또 배웠던 거 있었죠. 지난번에 라이프 컬러 테스트 그거 이제 오타가 났던 부분을 수정해서 다시 이제 책이 출판이 됐거든요. 자, 이런 것들은 또 뭐냐 그러면은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안에 색깔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거기에서도 그 이름과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성, 근데 내 과거 컬러 이런 거를 볼 때도 또 나의 미래 컬러 볼 때도 또 내가 부족한 컬러 볼 때도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도 봐야 되는 그리고 이름 중앙에 있는 영어의 좌우에 무엇을 통해서 그 끝에 어떤 컬러를 통해서 내가 어떤 포지션을 가져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좀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책은 그 교재의 내용 중에 일부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통달하고 나면 아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컬러를 가지고 심리를 하고 컬러를 갖고 수비학을 하고 컬러를 가지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 앱 하나에 모두 들어있어요. 그래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막 머릿속에 암기를 하려고 안 하셔도 몇 번 하다 보면 아, 또 이렇게 또 되어지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 한사모님 예, 성장 포인트부터 한번 좀 읽어봐 주시겠어요? 이 분야나 자신 있는 기술에 몸을 익힌다. 남을 위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낸다.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지 말고 주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인다. 현실적인 실행력을 최대한으로 살린다. 예, 제가 잠깐만요. 책을 다 잘 읽으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끼리잖아요. 어떻게 한번 해보시느냐면 내가 상대에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빨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좀 천천히 이야기하듯이 한번 책을 읽어보면 어떨까요? 이게 제가 사람들을 상담할 때 가리키는 기법 중에 하나예요. 책을 어떤 식으로 읽으라고요? 선생님이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하듯이. 그러면 자 위크포인트 같은 경우는 뜻밖의 사태에 처하면
비관적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자, 너무 회의에만 몰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의 적으로 보이게 될 수도 있답니다. 판단적이 되면 내 자신의 이익으로 모든 사물을 판단하기 쉽기 때문에 그 규칙을 너무 중요하고 중시한 나머지 내 자신과 타인에게 지나친 엄격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면 어떨까요? 책을 그냥 읽어 나갈 때 스토리텔링, 말을 하듯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평소에 나의 말투와 말 습관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말투 바꾸세요. 는 단어를 좀 바꿔보세요. 이런 말들이 절대 쉽지가 않아요. 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모든 걸 가지고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이 현장에서 책을 읽어가면서 연결해 나가고 좀 부족하지만 조금씩 하다 보면 제가 경험한 바로는 훈련이 되어지고 그게 습관이 되어지면서 강의할 때도 부드러운 어투와 이왕이면 상대를 언짢지 않게 하는 그런 강약 조절이 된다는 거죠. 요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어떠세요? 가능하시겠어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혼자 연습하라 그러면 생각보다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다 그냥 친하신 분들이니까 읽으면서 그냥 이렇게 조금씩 한번 해볼게요. 자, 연애 경향 한번 그냥 쭉 읽어주세요. 우리 한 사모님. 시작. 조심성이 깊이 때문에 연애는 늦깎이가 되기 쉽고요. 자신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어프로치 하는 것은 드물고 무리한 사람에게 약하고 그 고집스러움을 믿음직스럽게 느낍니다. 너무 잘했어요. 상대로부터의 어프로치를 받으면서 연애가 진행되는 패턴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데도 정작 자신은 신중해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없는 연애가 서투른 패턴이 많은 것 같아요. 여성의 경우는 자립심이 강하게 조금 나오며 천천히. 남성에게는 의지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경험에도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면 걱정스러운 면과 독점욕이 강해지기도 하는데요. 원래 자립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 타입이에요. 어떠한 상황에도 성의를 가지고 마주칠 수 있는 사람이 이상일 것입니다. 연애 중에는 무엇인가 주저에 오수가 되기 십상입니다만 마음을 묶으면 연애로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아깝기 때문에 결혼 일직선으로 꼴로 향합니다. 또 안정을 요구하는 경향으로부터 연애와 결혼은 별개로 깨끗이 나누어 돌연 중매 결혼을 해 주위를 놀래키는 일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테리토리를 소중히 하는 것은 결혼에도 변함없이 여성이라면 일과 가사를 양립시키려고 하고요. 그러나 뭐든지 스스로 해버리게 하는 타입으로 게다가 어느 쪽이나 완벽하게 해내려고 하는 나머지 스트레스를 쌓기 쉽기 때문에 능숙하게 밸런스를 취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네, 아까보다 어렵다. 더 부드러워지셨어요. 그러면 이 메시지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의 메시지. 사방이, 내 원소, 기승전결. 자, 우리가 사라고 하는 거는 동서남북이에요. 그죠? 그리고 기승전결, 네 가지 원소, 물, 그죠? 바람, 또 뭐 있죠? 불, 공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의 이 세상의 물질 세계에 네 가지의 어떤 기본을 의미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전에 참 무서운 말들을 많이 했잖아요. 사대가
뭐 사대를 멸족시킨다라든지, 사족을 찢는다든지, 뭐 사각지대라든지, 이렇게 이제 건강하지 않은 언어들도 되게 많이 있었고요. 우리가 어떤 그 밭이라든지 밀이라든지 어떤 토대라고 하죠. 그죠? 우리 삶의 토대에 이 여러 가지의 어떤 의미들이 다 그냥 사각이라는 게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각이라고 하는 것은 또 세상이잖아요. 세상. 이 세상의 어떤 움직이는 힘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 블루그린이 굉장히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네모난 틀에 그 네모난 틀은 어떻게 보면 되게 여유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 여유가 없어 보이는 그 공간을 나만의 그 세계로, 나만의 세계로 어떤 만들어가는 어떤 에너지의 전환? 예, 그런 것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또 산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단순할 수도 있고 굉장히 심플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안정감 있는 어떤 에너지의 숫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 세대가 어때요? 예전보다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 속도에 맞추기가 결코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빠른 변화의 어떤 그 흐름에도 나의 신념이 잘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간혹 부딪힘이 있을 수가 있고, 이 사람은 현실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저 옛날에 사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조금 더 발전을 하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어떤 전문적인 기술을 익힌다라든지 또다시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을 또다시 인정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타인과 함께 공동체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면 조금 더 아름다운 삶의 여정을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게 훈련이 좀 될까요?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단어의 속도, 고저장단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사투리를 쓸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투리가 일반적 사람들이 이제 전국의 사투리를 웬만하면 좀 알 수가 있어요. 어린 친구들 빼고. 어른들은 왜냐면 전 지역의 사람들을 만나서 지금 우리가 함께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알아들어요. 아주 사투리가 아니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굳이 막 표준어로 쓰지 않더라도 사투리는 사투리로 쓰셔도 돼요. 오케이? 예, 그럼 레드 오렌지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우리 김사모님이 레드 오렌지를 키워드를 좀 읽어 주시겠어요? 자유, 다재, 향상심, 진보, 발전, 모험, 발명, 발견, 호기심, 대담, 인도적, 공감력, 적응력, 예민함, 유연성, 가능성, 자신 찾기, 속도감, 포지티브 사고. 네. 자, 레드 오렌지는 일단 선생님들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까 궁금한데요. 레드 오렌지를 탁 떠올랐을 때 느껴지는 감정, 그러니까 모든 컬러는 항상 그걸 느끼셔야 돼요. 내가 이 컬러를 받아들였을 때 내가 느껴지는 몸의 작용, 내 몸이 어떻게 반응을 하지? 이 컬러를 들었을 때, 이 컬러를 봤을 때, 그러면서 나의 내면은 어떤 움직임이 있지? 내 머릿속에서는 또 어떤 감정의 단어를 꺼내고 있지?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것들을 훈련을 하시다 보면 그 컬러를 굉장히 편하고 쉽게 그리고 생활 속에서 다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드 오렌지 딱 하면 아, 이 사람은 개척하는 사람이구나. 도전하는 사람이구나. 아, 불같은 부분도 있지만 이 사람은 레드와 오렌지가 있으니까 이 두 가지의 성향도 다 가질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있는 곳은 어떤 즐거움도 있겠구나.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있는 곳은 굉장히 움직임이 빠르구나. 그리고 어떤 실패가 있더라도 그 실패는 나의 어떤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또다시 레드 오렌지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실패했다라고 해서 좌절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해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레드 오렌지가 있는 사람은 이름이라든지 어디에서 생일이라든지 이럴 때 레드 오렌지가 있는 사람은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2개, 3개, 4개를 다 할 수 있는 게 레드 오렌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수비학적인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일단 컬러상의 에너지가 그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 5번의 레드 오렌지 같은 경우는 과일 나무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나무가 과일 주렁주렁 열리는데 우리가 바나나 나무에는 바나나밖에 열리지 않아요. 그죠? 근데 레드 오렌지 나무에는 여러 가지 과일이 동시에 열리는 거예요. 굉장히 풍요로운 거예요. 그렇지만 언제나 변화를 꿈꾸는 사람이고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내가 어떤 일을 완성하고 나면 그 완성을 했을 때 바로 다른 일을 또다시 시작하는 게 레드 오렌지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변화할 가능성을 늘 보지만 어떤 것들을 챌린지라고 하죠. 우리가 많은 챌린지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양동이 물을 부었어. 그럼 받아서 누가 해? 이렇게 해서 그 어떤 연례 행사처럼 나타나는 그런 것들도 지금 많이 할 수 있는 게 이 레드 오렌지예요. 그래서 레드와 오렌지 그리고 이거는 레드 오렌지라고도 하지만 오렌지 레드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레드 오렌지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오렌지 레드나 레드 오렌지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오렌지도 굉장히 자유를 추구하지만 레드 오렌지는 더 이 자유함을 추구해요. 누가 이렇게 블루그린이 네모 안에 갇혀도 그냥 살아갈 수는 있거든요. 근데 레드 오렌지는 그 갇혀서 그냥 갇힌 상태에서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이 키워드 중에 가장 큰 키워드가 나폴레옹이 뭐라고 했었죠? 나에게 불가능은 없다 그랬죠. 키워드가 나에게 불가능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밝기 때문에 예민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레드 오렌지는 굉장히 예민하고 상처받을까? 레드인데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크게 표현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표현을 할 때는 이 사람이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얼굴에 드러나요. 얼굴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어떤 스릴이 다가오면 오히려 어떤 게임의 형식으로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게 정보를 수집하는 일이에요. 정보는 곧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옛날보다 빠른 정보가 빨리 돈을 벌게 만들죠. 그죠? 그래서 또 너무 빠르게 받다 보면 그저 늘 이익만 보겠습니까? 손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아까 블루그린 같은 경우는 돌다리도 두드리죠. 근데 레드 오렌지는 딱 괜찮네. 순간 판단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오케이 하고 이제
지나가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재능, 다양한 분야의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게 레드 오렌지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를 가는 게 좋으냐면 우리나라보다 해외 여기에 나가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원일 정도, 연월일 이렇게 해서 매년 자기의 컬러가 있어요. 그죠? 매년 자기의 컬러가 있는데 이 컬러가 있을 때 레드 오렌지가 있는 그 시기에는 해외에 다녀오세요 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레드 오렌지가 좀 많다라고 하면은 해외에 가서 유학하고 하는 것들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어떤 삶의 테두리가 굉장히 넓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레드라든지 레드 오렌지는 이 삶의 테두리가 굉장히 넓고 또다시 어떤 게 있냐면 타인에게 보이지 않듯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큰 에너지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곳보다 큰 곳, 좁은 곳보다 넓은 곳을 선호하는 에너지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느냐면은 돈을 막 벌고 하는 것도 물론 관심이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어떤 그 경험, 지금까지 쌓았던 경험, 그리고 자기가 배웠던 어떤 세상의 지식, 이런 것들을 넓혀가면서 사회적인 어떤 성공, 그러니까 돈보다 어떻게 보면 명예를 쫓아간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돈보다 명예 중심의 사람이 바로 이 레드 오렌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장 포인트를 보면은요, 일단은 도전, 아까 이야기했던 거죠. 도전, 그리고 경험, 그리고 인맥을 중시 여겨요. 그리고 어떤 경계에서 딱 끊어지는 제한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무한하게 만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넓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넓은 세계관을 조금 더 키워서 나간다면 아주 성공한 어떤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힘들면 탁 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 언제나 자기가 살아가는 행동, 이 자기가 생각하면서 행동을 하겠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을 항상 뭐냐면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리고 이런 것도 필요해요. 근데 이제 제가 어저께도 전화 상담을 잠깐 했는데 이거는요 사람 때문이에요. 남 탓이라는 게 있죠. 그죠? 이 남 탓은 누가 할까요? 남 탓은 내가. 어떤 사람이 주로 할까요? 남 탓은요, 자기가 부족하거나 열등감을 무의식 속에서 가지고 있을 때 부족감을 느껴지거나 열등감을 가지고 있거나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남 탓이에요. 자, 주어진 상황에서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한 템포를 딱 숨을 이렇게 쉬어보세요. 숨 쉼. 그러면
넘어가요. 이 고비가, 이게 막 얼룩덜룩한 이 고비가 넘어가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컬러든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훈련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조금씩 만들어 간다면 좀, 좀 성숙한 삶을 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노력을 하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이제 어떤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타인의 일을 내 일처럼 해요. 레드 오렌지는. 그래서 가정에 되게 충실한데도 불구하고 집안일은 뒷전, 남의 일은 큰일. 그래서 우리가 큰일부터 우리가 빨리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의 일이라든지 내 집안을 뒷전으로 밀고 먼저 다른 사람들 것부터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장이 이런다라고 했을 때 집안이 조금 시끄럽다거나 이럴 수도 있겠죠. 포기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 사람이 보면 남을 이해하고 싶은 배려심과 동정심이 혼돈하기 쉽다. 스릴을 너무 즐겨 쾌락해지기 쉽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선생님들은, 예, 동정과 배려를 또는 욕심을 어떻게 구분을 하시나요? 이야기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떻게 하시죠? 배려는 뭘까요? 배려는. 예, 우리 한 사모님. 배려는 뭘까요? 상대 입장을 이해하는 거? 예, 그럼 동정은요? 연민? 그럼 욕심은요? 소유욕? 우리 한정인 선생님 나갔네. 우리 김 사모님은 배려는 뭐고 동정은 뭘까요? 배려, 동정. 그 상대를 이해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서는 거? 네. 우리가 절대로 이런 마음을 갖고는 결혼하면 안 돼 하는 게 어떤 마음이죠? 욕심. 이병심, 연민. 절대로 결혼에 실패하는 확률이 90%가 넘어요. 동정. 동정. 저 사람이 애처로워 보여요. 그 동정심으로 결혼을 하면은요, 참 많이 힘든 삶을 살게 돼요. 자, 배려는요, 배려하는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요. 배려는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상대를, 그 사람 마음을 읽어주기 이전에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줄까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되게 배가 고파요. 나는 지금 당장 물 한 모금과 밥 한 끼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김 사모님이 저한테 아주 비싼 핸드백을 하나 선물했다고 합시다.
그럼 나는 만족할까요? 절대 만족 못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비싼 거 너 줬는데 왜 이렇게 안 좋아해? 그거는 누구 마음이에요? 자기 내 마음. 마음이잖아요. 음. 근데 한 선생님, 지금 한 선생님 얼굴 보니까 내가 지금 그대를 위해서 뭔가를 좀 하고 싶은데 지금 그대가 필요한 게 뭐야? 지금 한 선생님 필요한 게 뭐예요? 혹시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좀 도와주고 싶은데 어떤가요?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 때도 그냥 내 생각대로 호의를 베풀지 말라는 거예요. 음. 그게 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신뢰가 될 수도 있어요. 음.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니? 라고 했을 때 나는 사실 지금 너무너무 배가 고파요. 나에게 국수 한 그릇만 사주시면 제가 지금 일어설 것 같아요. 이게 배고픈 사람이 뭘 팔아버린 거죠? 장자권을 팔았죠. 음. 난 너무너무 배고픈데 뭐예요? 내가 배가 차면 이 사람한테 뭘 줘도 아깝지 않을 것 같은 거야. 그게 누구예요? 그래서 예, 애서해, 애서. 그래서 우리는 상담을 하거나 뭐를 하거나 이럴 때, 저는 많은 종교인들을 알아요. 어, 여러 종교 단체 분들을 많이 아는데, 저는 기독교인들이 가장 부족한 게 사랑도 많고 배려도 있다라고 하는데, 언어 순환이 너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그냥 내가 주면 주는 거지,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또 레드 오렌지란 말이지. 이게 동정인지 배려인지도 모르고 야 이거 네가 필요하니까 이거 해 이런 식이 돼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또다시 그거를 말했는데 괜찮아요 하면 괜찮은 거지. 그럼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밥 드세요 밥 드세요 하는데 딱 2번 정도 하고 나면 예의가 끝난 거예요. 막 3번까지 4번까지 지금은 안 그래도 되는 거죠. 배고프면 먹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타인을 뭔가 배려를 하거나 할 때도 항상 그 타인에게 우리는 타인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지레 짐작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짐작으로. 음. 때를 판단하지 마세요. 그래서 거지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꼭 명심하세요. 이것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어저께 전화 상담도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게 레드 오렌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레드 오렌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레드 오렌지가 2개가 있어요. 2개가. 그런데 너무 잘해주려고 하다가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 거보다 남의 거를 먼저 해주다가 괜히 욕먹고 괜히 오해 사고 괜히 내 돈 쓰고 내 욕먹은 케이스가 돼서 속상해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선생님 있잖아. 그 사람이 뭐 필요한지 일단은 물어보지 그랬어. 음. 그리고 그 사람이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왜 자기 마음대로 생각했어? 그러니까 그 오해가 오해를 계속 불러일으켜서 큰 어떤 문제가 돼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 짐작으로 상대를 판단하시면 선생님들이 나중에 어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일단 뭐를 잘하냐면
이야기를 잘해요. 레드 오렌지는. 자, 오렌지도 이야기를 잘해요. 굉장히 즐거운 대화를 잘하죠. 그죠? 그렇지만 이 인기도 어디 가든지 좀 많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뭐가 중요해요? 마음을 정하지 못한대요. 자, 상대로부터 떠나버리거나 사회성이 강하기 때문에 세상과 관련되고 싶은 마음이 강해요. 자, 연인도 되고 싶고, 일도 재미있고, 결혼을 생각하지 않고, 자, 뭐예요? 결혼보다 어떤, 아까 블루그린은 어땠어요? 결혼으로 이렇게 직진하는 걸 원했죠? 이 친구들은, 나 연애만 좀 먼저 좀 하면 안 될까? 예,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다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컬러와 조합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예.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재미가 있는 것과 없는 거를 확실하게 구분을 해요. 확실하게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상대방으로부터 오해받는 일도 많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상대에게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선뜻 나서서 뭘 해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상대를 위한 거라면 내가 너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 특히 레드 오렌지가 상담을 왔을 때 내가 먼저 막 말을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당신에게 어떤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까? 자, 도움받고 싶은 거 3개만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에 다 책임은 질 수 없어요. 하지만 오늘 나를 통해서 얻어가고 싶은 3가지를 질문을 해주시면 그 3가지에 대한 질문을 제가 내가 아는 데까지는 성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르는데 막 아는 척은 하지 말자는 거죠. 이러면 항상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레드 오렌지 같은 경우는 결혼해도 서로의 꿈을 응원할 수 있는 관계를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뭐예요? 막 결혼해서 얽매이고 설키고 이런 거 싫으니까 너는 너, 나는 나 이러면서 그냥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꿈과 이상을 함께 나누어 가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 오해 메시지를 보면은 사람의 오감, 즉 오장육부, 그죠? 오장이죠. 오체. 그래서 인간 그 자체. 아까 사는 세상. 이거는 사람, 인간. 알파벳에 S를 의미하는 형태로 특별한 존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아래쪽을 향해 커지는 파도의 형태 이미지에서 어떤 그 변화,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망성과 오감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오는 감각적이고 신비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오라고 하는 요게 이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퍼져나가는 이런 에너지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는 이거를 다 마무리를 할 거라서 자, 요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를 오늘 제가 어떤 얘기를 해드렸고요. 선생님들이 책을 읽거나 할 때는 요렇게 어떤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읽어가고 요약을 정리하면서 하시게 되면 크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어떤 에너지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많은 부분들 속에서